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마트폰이 업데이트되면서 퀵 패널에 새로운 기능들이 계속 추가되고 있는데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 사용을 편리하게 도와주는 퀵 패널의 최신 기능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업데이트되면서 퀵 패널을 열려면 좌측 상단을 아래로 쓸어 내려야 되죠. 혹시 중앙 부분을 잘못 쓸어 내려서 알림창이 나왔을 경우에는 스마트폰 상단 또는 하단 좌우측 부분을 터치해서 우측으로 쓸어주면 퀵 패널을 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퀵 패널의 기능이 퀵 패널에서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상단에 있는 연필 버튼 누르시고 편집 누르신 다음 아래쪽에서 추가 가능한 버튼을 눌러주시면 해당 기능이 위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필요 없을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눌러서 꺼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완료하시면 해당 버튼이 추가가 되고요. 한 번 더 완료 눌러서 확정을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패널에 버튼이 안 보이실 경우에는 이렇게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트 작성이죠. 삼성 노트 쓰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삼성 노트를 이용하시려면 해당 앱을 찾아서 일일이 실행을 해서 이용을 해야 되지만 이 퀵 패널을 이용하시면 노트 작성 버튼 눌러주시면 삼성 노트가 실행이 되고요. 이렇게 팝업 창으로 나와서 작성을 하는 도중에 다른 기능을 바로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빠르게 이용할 수 있겠죠. 이때 팝업 창을 닫으려면 상단에 있는 바를 터치하시고요. X 버튼을 누르면 바로 닫을 수 있고 확대 버튼을 누르면 전체 창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은 편하게 화면 보기 기능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을 하실 때 주변이 어둡거나 또는 밤에 스마트폰을 이용할 때 화면이 블루라이트가 들어가 있는 상태는 눈에 부담이 되죠. 특히 잠자기 전에 블루라이트 화면을 보면 숙면을 취할 수 없다고 하죠. 자, 이때 편하게 화면 보기를 누르면 블루라이트 불빛이 줄어들면서 좀 더 편하게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퀵 패널에 있는 버튼들은 항상 터치하고 기다리면 세부 설정 창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사용 중에 체크되어 있고 최적화라고 되어 있죠. 따뜻한 색으로 화면이 변경된다고 하고요. 낮에는 미세하게 조절된다고 하죠. 이걸 켜주시면 훨씬 눈에 부담이 덜 가게 됩니다. 특히 밤에 이용을 하실 때는 간단하게 퀵 패널에서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따뜻한 색 화면으로 전환을 할 수가 있죠. 자, 그 전에는 일일이 설정에 가서 켜고 끄고 해야 되는데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은 멀티 컨트롤 기능입니다.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동일한 갤럭시 기기에 연결된 키보드와 마우스를 사용해서 마치 하나의 기기처럼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노트북, 탭, 스마트폰이 있을 경우에 마우스를 이용을 해서 원하는 파일을 하나의 기기처럼 이동하고 복사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 기기를 여러 개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QR코드 스캔이죠.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때마다 대부분 카메라를 실행하고 QR코드를 스캔하시는데 이 퀵 패널에서 버튼을 이용하면 간단하게 QR코드 스캔할 수 있습니다. QR코드 스캔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로 스캔이 돼서 링크를 이용을 해서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외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다 보면 배터리 잔량이 얼마 남지 않아서 불안한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설정에 들어가서 절전 모드로 전환을 한 다음 이용을 하시는데요. 절전 모드가 이제 퀵 패널에 들어와 있죠. 절전 모드 누르시면 바로 절전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좀 더 세부적인 설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절전 모드 터치하고 기다리시면 설정의 절전 모드 창으로 들어오게 되죠. CPU 속도 제한, Always on 디스플레이 끄기, 화면 밝기 10% 낮추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절전 설정을 바로 퀵 패널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배터리 보호 최적화죠. 보통 주무실 때 스마트폰을 충전기에 연결해 놓고 주무시는데요. 배터리에도 좋지 않고 화재의 위험성도 있죠. 자, 그래서 주무시기 전에는 배터리 보호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배터리 보호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주무실 때는 최적화에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수면 중에는 80%까지만 충전을 하고 기상하기 직전에 배터리가 100% 충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패턴에 맞춰서 스마트폰이 알아서 전환을 해주기 때문에 주무시기 전에 최적화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편리하게 배터리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더 어둡게의 기능인데요. 주무실 때나 또는 어두운 환경에서 스마트폰을 보다 보면 화면이 너무 밝아서 눈이 아픈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가 밝기는 어떻게 조절하죠? 여기서 밝기 조절을 하게 되는데요. 아무리 낮춰도 일정 밝기까지는 나오게 됩니다. 자, 이때 더 어둡게를 누르시면 지금 상태보다 화면이 더 어두워집니다. 자, 터치하고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강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어두운 강도를 설정하는 거죠. 강도가 올라가게 되면 지금 상태보다 더 어두워지는 거예요. 퀵 패널에서 어둡기 설정을 하고 더 어둡게로 들어오셔서 강도를 높여주시게 되면 최대한 더 어둡게 설정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강도를 설정을 해두시게 되면 보통 때 쓰실 때는 버튼을 끄셨다가 화면을 어둡게 보실 때는 어둡게 버튼만 누르시면 간단하게 화면을 어둡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니까 꼭 기억해 놓으셨다가 이용해 보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 시력이 안 좋으신 분들은 화면이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앱에 따라서 글자라든지 화면이 제대로 분간이 안 되는 그런 앱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색상 반전과 고대비 글자를 이용을 해서 좀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고대비 글자를 누르면 글자 주위에 까만색 선이 나오게 되면서 좀 더 선명하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색상 반전의 경우는 지금 강의 화면이기 때문에 화면에서는 나오지 않는데요. 여러분이 실제 이용을 해보시면 밝은 곳은 어둡게 나오고 어두운 곳은 밝게 나오고 색상도 반전이 되면서 화면이 눈에 더 잘 들어오게 됩니다. 화면이 잘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은 색상 반전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노래가 가끔 궁금한 경우가 있어서 노래 검색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 여러 가지 노래를 검색하는 앱을 실행하시거나 또는 빅스비 실행하시거나 또는 인공지능 앱들을 실행해서 이용하시는데요. 퀵 패널에 아예 노래 검색 기능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노래 검색 기능을 누르고 노래를 틀거나 또는 흥얼거리기만 하면 바로 해당 노래를 찾아주게 됩니다. 굉장히 정확하게 찾아줘요. 그 다음은 돌비 애트모스죠. 스마트폰에서 영화를 보시거나 또는 음악을 들으실 때 이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지금까지 듣던 소리와는 완전히 다른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 돌비 애트모스 설정을 위해서 설정으로 들어가서 음질 및 음량에 들어간 다음 돌비 애트모스를 또 선택을 해주시고 영화나 음악 감상이 끝난 다음에는 다시 들어가서 또 끄고 하시는데요. 그럴 필요 없이 여기 있는 퀵 패널에서 간단히 끄고 켜고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편리해진 퀵 패널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사용한 지가 1년 이상 되신 분들은 앱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을 거예요. 앱들 찾을 때 한참 찾는 분들 많으세요. 저만 해도 앱 찾을 때 한참 찾는데요. 이 파인더 이용하면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파인더는 앱스 화면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검색을 해줘야 되죠. 퀵 패널에서 파인더 누르시면 바로 원하는 앱 검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앱들은 좀 더 편리하게 찾을 수 있죠. 스마트폰을 이용하시면서 불편한 경우를 한두 번씩은 겪어보셨을 텐데요. 방법을 몰라서 답답한 경우가 있죠. 이번 시간은 이런 궁금증을 풀어주는 스마트폰 사용의 질을 높여주는 팁 7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튜브 기록 찾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유튜브를 이용을 하시다 보면 금방 봤던 영상인데 그 영상을 다시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연히 영상들을 보다가 재밌는 영상을 찾았는데 잘못해서 다른 영상을 누른다든가 하면 이전 영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굉장히 답답합니다. 여기저기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시청 기록 설정을 해두면 내가 봤던 영상을 언제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측 상단
점세 개 버튼 누릅니다. 그리고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전체 기록 관리로 들어가세요. 여기서 유튜브 기록 저장 중에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내가 봤던 영상들이 전부 기록이 됩니다. 기록 저장 중으로 들어가 볼게요. 저는 지금 사용 중지라고 되어 있죠. 이미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 중지라고 나오게 되고요. 만약 사용을 하지 않는 분들은 사용이라고 나올 겁니다. 사용에 체크가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사용을 눌러서 사용에 체크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 다음 아래쪽에서 시청한 유튜브 동영상 포함에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이 두 가지만 설정을 해두시면 이제 앞서 봤던 영상을 간단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 영상을 보고 있었는데 잘못해서 이 영상을 닫았습니다. 또는 뒤로 돌아가기를 잘못 눌러서 영상이 없어졌어요. 그럴 때 그 영상을 다시 찾으려면 우측 상단 점세 개 버튼 누르시고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체 기록 관리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오늘이라고 나오고 지금까지 제가 봤던 영상들을 전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방 시청했던 정보가 여기에 나오고 있죠. 이 영상을 터치하면 바로 지금 봤던 영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죠. 그 다음 봤던 영상 중에서 필요 없는 영상 삭제하고 싶어요. 이럴 때는 X 누르시면 해당 영상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삭제 중이라고 나오고 한 개를 삭제했다고 나오죠. 그런데 내가 봤던 기록들이 계속 남아있는 게 왠지 찜찜합니다. 그러면 자동 삭제를 설정해 주시면 돼요. 유튜브 기록 저장 중 아래에 있는 자동 삭제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자동 삭제 기준을 선택을 하고요. 3개월, 18개월, 36개월 중에 원하는 개월 수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3개월이 지난 영상은 자동 삭제가 됩니다. 다음 누를게요. 그러면 바로 3개월 이상 경과한 활동이 지금 삭제가 된다고 하죠. 확인 누르면 바로 삭제가 됩니다. 보통 유튜브 기록 저장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봤던 영상을 급하게 찾을 경우에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스마트폰 정보가 다른 곳에 유출이 되지 않는 이상은 다른 사람이 내가 봤던 기록을 볼 일은 없죠. 그래서 보통 3개월 정도 설정을 해두시면 아주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유튜브를 이용하다 보면 내가 봤던 영상을 기록에 남기고 싶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와 같이 시청 기록을 체크를 해두시게 되면 내가 봤던 영상과 검색 기록까지 전부 남게 되죠. 자, 그럴 경우 지금부터 이용하는 유튜브에 내 흔적들을 전부 남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앱에 들어오셔서 아래쪽에 내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상단에 보시게 되면 시크릿 모드 사용이라고 있어요. 여기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시크릿 모드를 사용하고 있다고 나오죠. 그 다음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걸 이용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시다 보면 매번 보던 카테고리의 영상만 나오죠. 새로운 영상, 다른 관련된 내용도 보고 싶은데 유튜브 화면에 나오는 내용들이 매번 동일한 것들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럴 때 다른 것들을 찾으려고 해도 잘 찾아지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시크릿으로 들어오셔서 유튜브에서 아예 검색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시크릿 모드에서는 내가 검색했던 기록이라든지 봤던 영상하고 상관없이 유튜브에 처음 접속한 사람이 검색하는 것처럼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검색했던 기록, 봤던 영상들도 전부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시크릿 모드에서는 검색 기록이 일시 중지된다고 하죠. 자, 그 다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거예요. 자, 그러면 홈을 누르시면 이렇게 검색 화면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때 우측 하단 내 페이지를 보시면 내 계정 프로필 아이콘이 보이지 않고 시크릿 모드 아이콘이 보이죠? 자, 이걸 누르신 다음 시크릿 모드 사용 중지 누르시면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검색했던 내용, 봤던 내용과 상관없이 초기화 상태로 유튜브를 이용하고 싶으시거나 또는 내가 검색한 내용이나
시청한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을 경우에 이 시크릿 모드를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갤러리에 있는 리마스터 기능이 되겠습니다. 갤러리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사진을 하나 열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다 보면 노이즈가 많이 꼈다거나 어둡게 찍혔다거나 밝기가 너무 밝게 나왔다거나 또는 선명하게 나오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럴 때 사진을 리마스터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정할 사진을 터치하고 들어오면 사진이 전체 화면을 채우게 되죠. 이때 사진을 터치해서 위로 올립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이미지 정보가 나오는데요. 사진 하단에 보시면 리마스터라는 메뉴가 보이게 됩니다. 이걸 누르시게 되면 인공지능이 이 사진을 최적의 화질로 바꿔주게 됩니다. 우측은 수정된 상태고요. 좌측은 원본이죠. 강의 화면이라 제대로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아주 깨끗하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차이를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제대로 찍히지 않은 다른 사진을 열어봤는데요. 사진이 굉장히 흐리게 나온 상태죠. 자, 이 상태에서 위쪽으로 올려줍니다. 자, 그 다음 리마스터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사진은 확실하게 차이를 느낄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지저분하게 찍힌 사진이라든지 밝기가 제대로 나오지 않은 사진들을 깔끔하게 리마스터 해줄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다 보면 약간 흔들림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럴 때 선명하지가 않고 경계 부분이 뿌옇게 찍히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 이 리마스터로 간단하게 깔끔한 사진을 만들어 주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카카오톡 전화번호 변경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보통 스마트폰을 바꾸면 카톡 전화번호를 변경하지 않아서 기존에 사용하던 바뀐 번호로 나에게 오는 카톡 문자가 모두 전송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굉장히 위험하죠. 내 개인정보가 예전 스마트폰으로 전송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현재 쓰는 전화번호로 카카오톡 전화번호를 변경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전화번호 변경 방법을 몰라서 그대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전화번호를 변경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꼭 전화번호를 변경하도록 하세요. 자, 카카오톡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우측 상단 톱니바퀴 설정 누릅니다. 그리고 전체 설정 들어가세요. 그 다음 상단에 계정이 나오고요. 우측에 관리 버튼이 보이죠? 관리 누릅니다. 그러면 전화번호가 나올 거예요. 여기를 터치합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전화번호 변경이라고 나와요. 자, 이 전화번호 변경을 누르시고 현재 카카오 계정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확인을 누르시면 현재 전화번호를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는 인증 문자가 날아오겠죠. 그 인증 문자만 입력을 하시면 현재 쓰는 스마트폰 전화번호로 카톡 전화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고객센터에 메일 보내고 하지 마시고요. 간단하게 전화번호 변경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스마트폰을 보다 보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스마트폰이 잠금 모드로 들어가게 되죠. 자, 그때마다 매번 터치해서 패턴이나 지문으로 풀어줘야 되는데 굉장히 귀찮습니다. 계속 스마트폰을 켜고 이용을 해야 할 경우에는 설정에 들어갈 필요 없이 퀵 패널에서 간단하게 화면을 켠 채로 유지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퀵 패널을 열어줄게요. 자, 그러면 화면 켠 채로 유지라는 버튼이 보이게 됩니다. 자, 그걸 켜시게 되면 30분 동안은 계속 잠금 모드로 들어가지 않고 켠 상태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필요 없으면 다시 터치해서 꺼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은 더 어둡게 기능인데요. 요즘은 잠자리에서 스마트폰 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그런데 주변이 어두운 상태에서 퀵 패널에서 밝기를 제일 낮추더라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밝게 느껴집니다. 이럴 때 더 어둡게 기능을 이용을 하게 되면 현재 상태보다 더 어두워집니다. 즉 여기 있는 밝기 슬라이드를 최대한 낮춰서 어둡게 만든 상태에서도 더 어둡게 버튼을 누르면 그 상태에서도 더 어두워지는 거죠. 더 어둡게 누르고 기다리면 어둡게 만드는 강도를 여기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강도를 올려주게 되면 기본 어둡기 밝기보다도 더 어둡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잠자리에서 스마트폰 이용을 하실 때 밝은 화면을 보면 숙면 취하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잠자리에서 스마트폰을 보실 때는 어둡게를 이용을 해서 화면을 최대한 어둡게 이용하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상황에 따른 여러 가지 궁금증을 해결하는 방법들을 알아봤습니다. 실제 이용을 할 때 도움이 많이 되는 기능들이니까 잘 기억을 해 놓으셨다가 필요할 때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